이런 여러 시도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언어나 감각, 인지, 놀이 이런 딱딱한 구분이 무의미하더라고요. 특별한 치료 방법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우리 아이는 언제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그리고 실제로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맞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금방 좋아지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더딜까? 이 치료만 하면 좋아질까? 언제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당연한 마음이죠. 처음에는 저도 전형적인 방법을 고수했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언어 치료라는 형식적인 접근이었죠. 발음을 정교하게, 발성을 크게, 단어와 문장 따라 말하기를 반복하면서 말하기 기술 향상에만 집중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매번 다르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빠르게 좋아졌지만 어떤 아이들은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도 시도해봤어요. 카드, 책, 교구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한 인지학습 방법, 대근육, 소근육을 활용한 운동적 접근, 감각 도구를 활용한 감각 통합적 접근도 해봤어요. 각각의 방법들이 어떤 아이에겐 효과가 있었지만 또 다른 아이에겐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봤어요. 기능적 접근을 잠시 내려두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효과를 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변화가 없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런 여러 시도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언어나 감각, 인지, 놀이 이런 딱딱한 구분이 무의미하더라고요. 특별한 치료 방법보다 아이가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도 아이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효과가 없었고 반대로 아이가 말하고 싶어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써도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욕구를 키우는데 집중했죠. 발음이 어눌하거나 발성이 약하더라도 아이의 작은 시도에 진심으로 반응해주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에게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17개월 된 아이부터 25세 성인까지 말이 늦은 아이, 언어 발달 장애, 발달 지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지적 장애, 다운 증후군 등 정말 다양한 연령과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만나왔어요. 그리고 결국 나이나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아이가 지금 현재 가장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발달을 이끌어내는 거였어요. 이게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은 해답이었습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 중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첫째는 아이와의 신뢰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저를 편안하게 느끼고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이만의 흥미와 동기를 찾아서 그것으로 상호작용하는 게 중요했어요. 둘째는 장애나 나이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아이가 지금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리를 잘 듣고 구분하는 게 어려운 건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입이나 혀 움직임이 서툰 건지, 아니면 말을 시키면 부담스러워서 회피하는 건지, 혹은 말하기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건지 같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아이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진짜 이유를 찾아가는 거죠. 이런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필요한 단계예요. 네, 당연히 빨리 좋아지면 좋죠.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빨리 좋아져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겉으로는 잠깐 좋아지는 것 같아도 결국 아이의 발달이 더 더뎌지고 때로는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이런 접근이 처음에는 조금 느리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경험상 이게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더라고요. 아이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고 접근할 때 그 발달이 더 단단하고 안정적이었거든요. 첫째는 아이의 관찰 일지를 기록해 보세요. 말이 안 나온다는 현상이나 자폐라서 그렇다는 선입견을 벗어나서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저런 행동을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아이가 언제 웃는지, 어떤 상황을 피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보이는지 이렇게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기록하다 보면 아이의 말하고 싶은 욕구가 언제 생기는지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둘째는 아이와의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해보세요. 우리가 문제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이에게는 자신만의 놀이나 표현 방식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셋째는 부모님도 배움이 필요해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아이와 보내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아이와 소통이 잘 안 됐다면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서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의 발달은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요.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게 더 중요하죠. 부모님들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들이 좌절하는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